네, 영국에는 제2의 대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26년 만에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요. 영국의 메이 총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자, 보시겠습니다. 저 파란 자켓을 입은 사람이 영국의 메이 총리 지명자인데요. 내일 모레 정식으로 지명이 돼서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메이 총리 26년 만에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영국은 하원 내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보수당 대표로 이 메이 총리가 보수당 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이제 영국의 총리가 될 텐데요. 원래는 집권 보수당의 그 대표 경선은 최종 후보가 이렇게 2명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명인 그 앤드리아 레드썸 에너지 차관이 네네.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자동적으로 경쟁자였던 테리사 메이가 그 영국의 총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네네. 여성 총리가 나온 것은요, 이 마거릿 대처 이후에 26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가릿 대처 총리하면 철의 여인 이렇게 별명도 있고요. 상당히 강한 영국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데요. 자, 이번에 지명된 메이 총리도 그런 강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까다로운 여자, 네. 그 어려운 그 여자라는 그 닉네임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처는 뭐 철의 여인이다. 굉장히 이 철처럼 뚫기가 어렵다. 이 사람의 그 신념을 뚫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그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그 영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수장을 그 옹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정한 국제부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메이 총리에 대한 기대감,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열망을 하는데요. 메이 차기 총리, 원래는 EU 잔류파였습니다만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브렉시트에 대한 논란은 없다. 우리는 뒷문으로도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영국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철의 여인으로 불렸죠. 대처 수상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대처 총리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디언제 이런 재밌는 글이 네, 있더라고요. 가디언제예요. 어떤 기사를 실렸습니까? 메이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시끌벅적한 남학생들로 가득 찬 공립학교의 교실에서 네. 의연하고 강인한 여자 교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메이 총리다. 이렇게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김정한 기자 잘 소개해줬는데 메이 총리 지명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need for strong, proven leadership to steer us through what will be difficult and uncertain economic and political times. Brexit means Brexit, and we are going to make a success of it. 자, 김정한 기자, Brexit means practice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분명히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네. 이제 총리가 되니까 좀 입장을 바꾼 건가요? 어떻습니까? 바꾼 것이 아니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넘기고 네.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두 갈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잔류파와 탈퇴파. 이런 어떤 영국을 아울러서 이제 한번 결정된 것, 우리가 더 이상의 혼란은 없다라는 네. 그런 차원이고요. 네. 또 본인의 어떤 이제 상대해야 될 사람이 EU의 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말 하면 잔소리라고 본인이 이제는 영국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고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최대한의 국익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 총리 지명으로 영국이 여인천하가 됐다. 네.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여인천하가 된 거죠? 뭐 지금 보수당뿐만 아니라 네. 노동당 당수도 지금 여성 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뭐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륙에서는 힐러리 대통령이 곧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당연히 여성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또 여성으로서 메이 총리를 상대할 것이기 때문에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지금 여인천하의 열풍이 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여자 총리가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이었던 레드썸 에너지 장관, 에너지 차관이 경선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enuinely, I feel being a mum means you have a very real stake in the future of our country, a tangible stake. You know, I mean, she possibly has nieces, nephews, you know, lots of people, but I have children. 자,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점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네. 비슷한 얘기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 차기 총리가요, 사실은 35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네.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좀 내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상당히 심한 당뇨 진단을 받아서요. 아, 그렇군요. 하루에 4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가 없다는 그 아픈 점을 네. 꼭 집어 보니까 네. 이 보수당 내에서도 레드섬 차관이 인격적으로 차기 총리감이 못 된다. 만약에 레드섬 차관이 총리가 되면 우린 네. 탈퇴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면서 네네. 동정표가 몰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정치인의 설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메이 총리 언뜻 봐도 굉장히 패션 감각 화려하고 취미도 독특해 보인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네. 화면에도 보이고 계시죠? 근데 이제 호피 모양의 저 하이힐 같은 경우를 네. 가감없이 입기도 하고요. 네.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장화 같은 걸 신기도 하고요. 네, 저것도 약간 호피무늬 같아 보이기도 예, 하네요.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는 패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정치계에 우아함을 불어넣는 여성이다라는 찬사도 있는가 하면 네네. 패션 감각 너무 없는 볼품없는 할머니 이모 네. 같다라는 혹평도 있습니다만 네네.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개성을 가감없이 표현한다 해서 호평을 받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텔레그래프 여기서 보시면 메이 네. 장관은 패션 감각은 완벽하다. 네. 데일리 미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 다른 사람의 옷평가 신경 안 쓰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늙은 이모 같다. 뭐 장관의 패션은 신선하다. 뭐 호불호가 갈리는데 네. 이런 얘기해요. 패션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네네. 메이 총리가 내가 만약에 그 무인도 섬에 떨어진다면 한 가지 사치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패션 잡지 보고지 아시죠? 네네. 보고지의 정기 구독권을 택하겠다. 이렇게까지 패션에 대한 열정을 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메이 총리 내정자의 구두 사랑 불안하다고 하는데 네. 구두 때문에 얽혔던 일화 같은 것도 좀 있다고 하죠? 네, 뭐 여기는 편편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네. 이 보도블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열심히 또 씩씩하게 걷다가 네, 저기 영상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네. 보일 것 같은데요. 저 하이힐이 저렇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카메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맨발로 아주 소탈하게 네. 그렇게 빼는 모습 보여서 패션 감각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신의 어떤 개성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또 저럴 땐 또 소탈한 모습이 대중들한테 어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여성 정치인들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인 여성 정치인들의 패션도 종종 입길에 오르기도 하죠. 박성원 의원. 예, 근데 지금 메이 총리의 그 패션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네. 한국에서 대체로 평가받는 여성 정치인의 패션을 보면 되게 1위에 많이 오르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건 얼마 전에 한 그 언론에서 이렇게 5명의 여성 정치인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여성 정치인인데 2위가 이제 손혜원, 3위가 박영선 의원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들이 잘 입는 그렇습니다. 분들로 돼 있군요. 근데 네.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네. 한국에서는 역시 정치인에게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말하자면 강하고 절제된 면모를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알록달록한 이런 무늬나 어떤 색깔보다는 어떤 단색의 어떤 디테일이 이렇게 담백하고 이런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대개로 패션에 대한 정치인들이 선호받는 분석입니다. 네, 김정환 기자. 네. 26년 만에 총리직 넘겨받았는데 네. 마거릿 대처, 테레사 메이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대처의 시대 때나 메이 시대 때 모두 다 명문 옥스포드 출신이고요. 네. 또 경력도 내각에서 요직을 거쳤습니다. 대처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관, 주택장관 거쳤었고 메이 역시 내무부 장관 굉장히 최장수로도 알려져 있죠. 총리가 됐던 나이도 비슷하죠. 네. 54세 때 정권 교체를 이뤘고 네. 59세 브렉시트 여파로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혼돈에 네. 빠진 영국을 구해야 되는 어떤 철의 여인의 이미지, 리더십을 요구받는다는 차원에서 비슷할 것 같고요. 네네. 평가도 이제 지금은 좀 비스무리하고 평가 내리기에는 아직 메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2020년까지 이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EU와의 어떤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좀 차치하고 네. 같은 듯 하면서도 달라서요.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메이 총리가 네. 대처보다는 메르켈 수상하고 조금 비슷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진보와 보수를 균형 감각 있게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핀다는 점에서는 메이 총리가 과거 대처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저는 대처 수상하면 아르헨티나와의 전쟁 있죠. 포클랜드 전쟁 생각이 나는데, 자, 메이 총리 내정자 결국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협상 스타일이 또 네. 비슷합니다. 굉장히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차갑고 이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아주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어떤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 경제 혜택 면에서 영국은 EU의 어떤 단일 시장 접근권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많은 관세 혜택 그리고 금융 혜택을 그동안 EU 회원국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가라. 메르켈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민 정책 같은 것을 좀 더 수용하든지 우리의 어떤 협상을 좀 더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여라 해서 양측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을 새롭게 이끌 메이 총리에 대한 이야기 국제부 김정환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순위 공개하겠습니다.